왜 어떤 문명은 더 빠르게 발전하고 다른 문명은 그렇지 못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총균세는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작가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왜 유럽은 세계를 정복했는가?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생물학적 조건과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문명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헤칩니다. 책의 줄거리는 인류 역사의 뿌리를 탐구하며 전개됩니다. 자연 환경과 지리적 조건이 각 문명의 성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고, 일부 문명은 총과 기술력을 통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반면 다른 문명은 그러지 못한 이유를 세세하게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과 아메리카의 접촉에서 유럽인이 왜 우세했는지를 설명할 때 그는 무기총, 미생물균, 그리고 식량, 생산세 가축을 주요 요소로 꼽습니다. 작가는 이를 심도 깊은 역사적 연구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설득력 있게 풀어가며 독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책에서 전달하는 주요 메시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문명의 발전이 특정 민족이나 사람들의 더 우월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조건과 자원 분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던 서구 우월주의나 문명 간의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뒤흔듭니다. 또 다른 메시지는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현 시대의 문제와 불평등을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외부적 조건이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게 되면 과거를 이해하는 동시에 오늘날의 사회 구조와 불평등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총균세가 주는 시사점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과거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왜 어떤 나라들은 더 번영하고 어떤 나라들은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또한 환경과 자원의 불평등이 시대를 초월한 문제임을 알려주며 우리가 지금 환경 문제를 대할 때 어떤 시각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미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다들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역사적 사실들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고들 하죠. 특히 이 책이 단순히 학문적인 논리를 넘어서는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통찰을 준다는 점이 감동적이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다음은 세계의 각 문명들의 특징과 전개 과정을 총, 균, 세에 빗대어 그 의미들을 짚어보는 내용입니다. 지구상 문명의 특징과 전개 과정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세를 중심으로 들어가며 문명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새로운 시각.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다. 이 책은 인류 문명의 발전과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 지리학, 생물학, 환경학,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을 아우르는 통섭적 접근을 시도한다. 다이아몬드는 왜 유라시아 대륙의 문명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문명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찾기 위해 1만 3천년에 걸친 인류사를 탐구한다. 이 책은 단순히 과거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세계의 불평등한 구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주요 문명의 특징과 전개 과정. 1. 유라시아 문명. 특징. 농업의 조기 발달. 유라시아 대륙은 식용 가능한 동식물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농업이 조기에 발달했다. 이는 인구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이어졌다. 기술과 문화의 전파 동서로 길게 뻗은 지형 덕분에 기술과 문화의 전파가 용이했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 발명된 농업 기술이 유럽과 아시아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다. 질병에 대한 면역력, 가축화된 동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진화한 병원체에 노출될 기회가 많았다. 이는 유라시아인들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전개 과정. 초기 농업 사회 중동 지역에서 시작된 농업은 점차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었다. 도시와 국가의 형성. 농업의 발달은 잉여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했고 이는 도시와 국가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제국의 등장 기술과 조직의 발전은 로마 제국, 중국의 한나라,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대제국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 2. 아메리카 문명. 특징. 농업의 제한적 발달. 아메리카 대륙은 식용 가능한 동식물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농업의 발달이 제한적이었다. 기술과 문화의 고립.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 때문에 기술과 문화의 전파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중앙아메리카의 마야 문명과 남아메리카의 잉카 문명은 서로 교류가 거의 없었다. 질병에 대한 취약성. 가축화된 동물이 적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개 과정. 초기 농업 사회.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농업이 시작되었지만 유라시아에 비해 늦게 발달했다. 도시와 국가의 형성. 마야, 아즈텍, 잉카와 같은 문명이 도시와 국가를 형성했지만 유라시아의 문명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 유럽인의 정복.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즈텍과 잉카 제국을 정복하면서 아메리카 문명은 급격히 쇠퇴했다. 3. 아프리카 문명. 특징. 농업의 불균등한 발달. 아프리카 대륙은 지리적, 환경적 조건이 다양했기 때문에 농업의 발달이 불균등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열대기후와 질병이 농업의 발달을 저해했다. 기술과 문화의 전파. 사하라 사막이 기술과 문화의 전파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북아프리카는 지중해 문명과의 교류를 통해 발전할 수 있었다. 질병에 대한 취약성. 열대기후와 질병이 인구 증가와 기술 발전을 저해했다. 전개 과정. 초기 농업 사회. 북아프리카와 나일 강 유역에서 농업이 시작되었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농업의 발달이 늦었다. 도시와 국가의 형성. 이집트, 누비아, 말리와 같은 문명이 도시와 국가를 형성했지만 유라시아의 문명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 유럽인의 침략. 유럽인들의 아프리카 침략은 아프리카 문명에 큰 타격을 입혔다. 4. 오세아니아 문명. 특징. 농업의 제한적 발달. 오세아니아 대륙은 식용 가능한 동식물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농업의 발달이 제한적이었다. 기술과 문화의 고립. 지리적 고립 때문에 기술과 문화의 전파가 어려웠다. 질병에 대한 취약성. 가축화된 동물이 적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개 과정. 초기 농업 사회. 오세아니아에서는 농업이 제한적으로 발달했다. 도시와 국가의 형성. 폴리네시아와 같은 지역에서 소규모의 도시와 국가가 형성되었지만 유라시아의 문명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 유럽인의 침략. 유럽인들의 오세아니아 침략은 현지 문명에 큰 타격을 입혔다. 지리적,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 다이아몬드는 유라시아 문명의 오이가 유라시아인들의 우월함 때문이 아니라 지리적,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중요하게 언급한다. 1. 식용 가능한 동식물 자원의 풍부함. 유라시아 대륙은 다른 대륙에 비해 더 많은 식용 가능한 동식물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농업의 발달을 촉진했고, 이는 인구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유라시아 대륙에는 밀, 보리, 쌀과 같은 주요 곡물과 소, 말, 돼지와 같은 가축이 풍부하게 존재했다. 2. 동서로 길게 뻗은 지형.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어 동일한 위도상에 위치한 지역들이 비슷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농작물과 기술의 전파를 용이하게 했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 발명된 농업 기술이 유럽과 아시아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다. 3. 가축화된 동물의 다양성. 유라시아 대륙은 다른 대륙에 비해 더 많은 종류의 동물을 가축화할 수 있었다. 이는 농업과 운송, 전쟁에 있어 큰 이점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말은 운송과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소는 농업과 식량 공급에 기여했다. 비판적 시각. 지리적 결정론의 한계. 총, 균, 세는 지리적, 환경적 요인이 문명의 발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리적 결정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지리적 결정론은 지리적 조건이 인간 사회의 발전을 결정짓는다는 주장으로 인간의 선택과 문화적 요소를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의 주장은
왜 동아시아와 서유럽이 비슷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역사적 경로를 걸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지리적 조건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같은 고대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다는 점도 지리적 결정론의 한계를 보여준다. 오늘날의 시사점 불평등의 구조와 미래 방향. 총, 균, 쇠는 단순히 과거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세계의 불평등한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다이아몬드는 오늘날의 불평등이 과거의 지리적, 환경적 조건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과 자본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들의 지리적, 환경적 조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가 인류의 미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결론 문명의 발전을 이해하는 새로운 프레임. 총, 균, 쇠는 문명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지리적,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역사적 설명과는 다른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다. 이 책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오늘날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찰을 제공한다. 다이아몬드의 주장은 지리적 결정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의 통섭적 접근과 치밀한 논증은 문명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했다. 총, 균, 쇠는 단순히 역사에 관심이 있는 독자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필독서로 추천할 만한 책이다. 추천 독자.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에 관심이 있는 독자. 역사, 지리, 생물학 등 다양한 학문에 관심이 있는 독자. 현재 세계의 불평등 문제를 고민하는 독자. 단순한 설명을 넘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을 좋아하는 독자. 총, 균, 쇠는 방대한 분량과 다소 딱딱한 서술로 인해 처음 접하는 독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을 끝까지 읽어내는 독자라면 문명의 발전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